지금 당장 코를 틀어주세요. 만약 여러분이 300년 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간다면 그 찬란한 황금문이 열리는 순간 여러분은 0.1초 만에 구역질을 하며 쓰러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그 우아한 귀족들, 화려한 드레스와 가방, 그리고 태양왕 루이 14세, 그들이 매일같이 밟고 다녔던 건 레드카펫이 아니라 썩어가는 인분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사치스러웠던 이 궁전은 사실 거대한 변소나 다름없었죠. 단 3초 만에 여러분의 환상을 깨뜨려 볼까요? 베르사유 궁전 복도 구석에는 어른 종아리 높이만큼 똥이 쌓여 있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번쩍이는 거울의 방 바로 옆에서는 귀족들이 커튼 뒤에서 몰래 볼일을 보고 있었죠. 전 세계 최고의 권력과 부가 집중된 이곳에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지옥도가 펼쳐졌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더러워서였을까요? 아니요, 여기에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정치적 계산과 당시 유럽을 지배했던 기괴한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알던 우아한 프랑스는 잊으세요. 가장 구린내 나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베르사유의 똥질의 밭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화장실 없는 궁전의 실체, 첫 번째 파트입니다. 화려함 뒤의 지옥. 왜 베르사유에는 화장실이 없었을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이 700개가 넘고 10,000명의 사람이 사는 대저택을 지으면서 화장실 하나 안 만들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정말로 그랬습니다. 당시 베르사유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식 화장실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루이 14세가 이 거대한 궁전을 지을 때 오직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는 데만 미쳐 있었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을 해결하는 데는 단 1프랑도 투자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럼 2만 명에 달하는 귀족과 하인들은 그 급한 신호가 올 때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그냥 눈에 보이는 곳 아무데나 해결했습니다. 복도 구석, 계단 밑, 심지어 왕의 침실로 가는 복도의 커튼 뒤까지 말이죠. 에이, 설마 그 고귀한 귀족들이 그랬겠어? 라고 의심하시겠지만 이건 당시 기록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팩트입니다. 루이 14세의 동생 부인이었던 리즐로트 공비는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궁전 전체가 소변 줄기와 대변으로 뒤덮여 있어 숨을 쉴 수가 없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오물을 밟지 않으려 드레스를 치켜들어야 한다.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를 넘어선 생존 게임이었습니다. 귀족들은 샤즈 페르세라고 불리는 구멍 뚫린 의자나 요강을 들고 다녔지만 문제는 그 요강에 담긴 내용물을 처리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인들이 이걸 들고 멀리 나가서 버려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창문 밖으로 냅다 던져버리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베르사유 정원을 산책하는 건 목숨을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위에서 언제 황금 폭탄이 머리 위로 떨어질지 모르니까요. 생생하게 비유해드릴까요? 지금으로 치면 잠실 롯데 월드타워 같은 초호화 빌딩에 화장실을 단 하나도 만들지 않고 10,000명의 사람을 몰아넣은 뒤에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한 것과 똑같습니다. 서울로 치면 청계천 전체가 정화조가 되어 흐르는 수준이었죠. 아니, 그보다 더 심했습니다. 당시 베르사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오물 처리장이었습니다. 루이 14세 본인조차도 궁전의 냄새 때문에 두통을 앓았고 손님들이 냄새 때문에 기절하는 일도 빈번했으니까요. 그런데도 왜 그들은 이 지옥을 바꾸지 않았을까요? 그저 더러운 걸 몰랐던 바보들이었을까요? 똥물이 만들어낸 패션과 문화,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이 더러운 환경이 만들어낸 기상천외한 문화와 경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애용하는 패션 아이템들이 사실은 이 똥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만들어진 생존 장비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여성들의 필수 아이템, 하이힐입니다. 루이 14세가 키가 작아서 굽이 높은 신발을 신었다는 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하이힐이 대중화된 결정적인 이유는 땅바닥에 널브러진 똥을 밟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질퍽질퍽한 오물 위를 걸으면서 드레스 밑단이 젖지 않게 하려고 굽을 높이고 또 높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신은 그 세련된 힐의 조상은 사실 똥 밟기 방지용 장화였던 셈입니다. 향수는 또 어떻고요? 프랑스가 향수의 종주국이 된 이유도 사실은 이 악취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씻는 걸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창궐하던 시절이라 물이 피부의 모공을 열어 병균을 몸 안으로 들여보낸다고 믿었거든요. 루이 14세는 평평생 목욕을 단 3번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몸에서 나는 찌든 땀 냄새에 궁전 곳곳에서 풍겨오는 똥 냄새까지 섞이니 오죽했겠습니까? 그 지독한 냄새를 가리기 위해 아주 강렬하고 독한 향수를 몸에 들이부었던 겁니다. 당시 귀족들의 우아한 향기는 사실 나는 지금 엄청나게 더럽고 냄새나니까 이걸로 좀 가려야지라는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화려한 가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씻지를 않으니 머리에 이와 벼룩이 득실거리는 건 당연지사였고 결국 머리를 빡빡 밀고 그 위에 거대한 가발을 쓴 겁니다. 심지어 그 가발 위에도 향수를 뿌리고 가루를 발라 악취를 숨겼죠. 정말 겉만 번지르르한 똥물 위에 무도회였던 셈입니다. 부채질은 또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우아해 보이려고요? 아니요. 코끝으로 몰려드는 파리와 똥 냄새를 조금이라도 쫓아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소름 돋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유럽 최고의 과학기술과 막강한 자본력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로마 시대의 수로 시스템을 복제해서라도 완벽한 화장실을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루이 14세는 도대체 왜 끝까지 이 오물지옥을 방치했을까요? 그가 냄새를 즐기는 변태였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여기에는 소름 끼치도록 치밀한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똥은 루이 14세의 통치 도구였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 베르사유의 똥은 루이 14세의 통치 도구였다는 진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요? 루이 14세의 별명이 뭡니까? 바로 태양왕입니다. 모든 권력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만든 절대군주죠. 그가 베르사유 궁전을 지은 진짜 목적은 아름다운 집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의 드센 귀족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자기 눈앞에서 가스라이팅하기 위해서였죠. 상상해보세요. 성질 급하고 욕심 많은 귀족들이 자기 영지에서 군대를 키우고 반란을 일으키면 왕 입장에선 아주 골치가 아프겠죠? 그래서 루이 14세는 머리를 씁니다. 야, 지방에 있지 말고 이 화려한 베르사유로 다 들어와. 여기서 나랑 같이 공짜로 먹고 자고 놀자라고 유혹한 겁니다. 귀족들은 왕의 총애를 받기 위해 그리고 그 화려한 사격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 앞다투어 베르사유로 모여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역사적 포인트가 나옵니다. 좁은 궁전에 10,000명의 귀족을 쑤셔 넣었습니다. 공간은 턱없이 부족하죠. 루이 14세는 일부러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을 개선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귀족들이 생활의 불편함과 냄새에 신경 쓰느라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 아침 왕이 일어나는 걸 구경하고 왕에게 옷을 입혀주고 심지어 왕의 요강을 비워주는 일을 두고 귀족들끼리 피 터지게 경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귀족들을 똥냄새나는 궁전의 죄수로 만든 겁니다. 그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하이힐을 신고 똥을 피해 다녔지만 사실은 루이 14세가 만든 거대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죠. 위생시설에 투자할 돈으로 왕은 더 화려한 파티를 열고 더 거대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시각적인 화려함으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고 후각적인 고통으로는 그들의 자존감을 깎아내린 겁니다. 똥냄새가 멈추자 왕정이 무너졌다. 베르사유의 똥은 단순한 오물이 아니라 귀족들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장치였습니다. 만약 궁전이 너무 쾌적하고 살기 좋았다면 귀족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모를 꾸미고 반란을 모의할 여유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오늘 내가 밟은 똥을 어떻게 닦아낼지, 이 지독한 냄새를 어떤 향수로 가릴지 고민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만든 거죠. 실제로 루이 14세 사후 귀족들이 베르사유를 떠나 자기 영지로 돌아가기 시작하자 프랑스의 왕권은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똥냄새로 붙잡아 두었던 권력의 끈이 풀려버린 셈이죠. 결국 베르사유의 그 지독한 위생 상태는 역설적으로 프랑스 절대왕정의 최정점기를 유지했던 숨은 비결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보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의 똥 이야기는 단순한 가십거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끝없는 허영심 그리고 그 허영심을 이용해 권력을 장악하려 했던 한 독재자의 치밀한 심리전이 담긴 역사적 상징입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해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는 썩어가는 오물과 지독한 악취가 진동했던 베르사유. 어쩌면 이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지 모릅니다. SNS 속의 화려한 일상 뒤에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냄새나는 진실은 무엇일까요? 역사는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라고요. 화려한 금박 뒤에 숨겨진 똥지레를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고 지식을 탐구해야 하는 진짜 이유일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베르사유의 화려한 샹들리에보다 그 밑에 쌓여있던 오물의 역사에 더 관심이 가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평범한 시청자를 넘어선 지식의 탐험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놀라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오늘도 향기로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